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의제연구소의 권태훈입니다. 예, 오늘 그 미래의제융합 포럼의 주제가 지구학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난데요. 지구학 좀 생소하시죠? 사실 지구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아마 지구과학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과학적 측면이 아니고 지구와 인간과 지구 안에 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 수 있을까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지구학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것이 지구학이다라가 아니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앞으로 이 지구학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열린 강의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구학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대상인 지구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화면에 있는 한번 지구를 한번 봐 주실까요? 이 지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구, 137억 년의 역사로부터 나온 저 지구, 그리고 저 지구 뒤로 떠오르는 태양, 50억 년 전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 태양, 그리고 저 푸른 지구, 모든 생명이 살고 있는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구, 그리고 37억 년 전에 저 지구에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지구라는 이 생명 유기체가 가진 오묘한 작용에 의해서 원자와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며 사랑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어쨌거나 생명이 이 안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83학번이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데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84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정신세계에서 나온 단이라는 소설이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의 주인공이 이제 우학도인이라는 그 사람이 돌을 닦아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한 그 소설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매료가 돼서 제가 군대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근처에 현대 적산 빌딩에서 우학도인이 단 수련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한 일주일 단기 코스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그 우학도인의 이름이 저랑 똑같은 권태훈옹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 그 우학도인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단학을 수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중지 가고 또 가는 중에 알게 되고 속리자죠. 리각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단학을 수령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학이라는 것도 단학 수련과 같은 종류가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학이라는 지적 학문 체계가 아니고 이 지구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련학으로 지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지구학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결국 이제 지구를 이론으로 말로 살릴 수 없다는 게 지구학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구가 파괴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어떠한 집단들, 어떠한 부류들, 그래서 지구학은 살아있는 지구를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 체계가 아니고 어떤 수련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구학의 기본 전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인간과 지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어떻게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이 지구학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지구학은 지구 사랑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구학을 또 지구를 사랑하는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종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횡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저의 여정은 2010년, 13년 전에 기후변화 실천 포럼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 포럼은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기후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했던 모임입니다. 2010년부터 10년 이상 지속이 됐고요.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 change me.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자. change people. 그래서 change world. 아마 이 구호가 제가 지금 지구학을 접근하고 대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 당시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대안들이 많았었고요. 매년 IPCC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수많은 지구 위기에 대해서, 기후 대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했는가, 우리 주위는 변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소 배출은 늘어났고 지구 기온은 올라갔고, 그 당시에도 북극곰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북극곰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제는 그 북극곰의 집이었던 빙하도 거의 녹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기후 위기가 지속될수록 기후 권력들은 그들의 힘은 더 커지고 있고, 반면에 기후 피해자들, 기후 난민들은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들의 앞날은 더 어두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먼저 기후 난민들, 기후로 인해서 직접 피해받고 죽어가고 목숨을 잃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태국 메솥 미얀마 난민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은 모에이강이라는 좁은 강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지역에서 태국 지역으로 약 40만 명의 난민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 메솥 시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쓰레기를 쌓아놓은 국경지대에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그곳의 난민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산이 그들의 생활 공간이고 그들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노자에도 나오죠. 상선약수라고. 그러나 쓰레기는 부자 동네에서 가난 동네로 내려갑니다. 밀려갑니다. 선진국에서 가난한 국가로 밀려갑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이 문명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렸을 때 그 쓰레기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고여들고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메솥 지역에 40만의 난민이 있지만 사실 미얀마 안에는 20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내전으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8개 국가의 연방국가입니다. 각 국가가 자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역사와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 역사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미얀마를 지배할 때 다수 민족인 버마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소수 민족인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라카인 스테이트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경찰과 군대와 관리로 양성해서 버마 민족의 독립수사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갈등의 구조가 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예술학교, 제가 사람예술학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사람예술학교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 모순으로 인해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 젊은 친구들을 예술 대학교를 통해서 평화 인재로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미얀마의 미래 인재가 되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예술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중심부에 만달레이 시티가 있습니다. 그 만달레이 스테이트의 수상을 만나서 사람예술학교를 지을 것을 제안했고 만달레이 근기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저랑 만났던 만달레이의 프라임 미니스터, 이분이 미국 미얀마 집권장인 NLD의 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당 제2인자였죠. 그리고 만달레이 시티 시장 다 가택 연금되고 그 계획은 잠정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람예술학교에서 미얀마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미얀마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 3월 1일에 방콕을 거쳐서 인도의 캘커타를 거쳐서 그리고 미조람 시티라는 곳에 가서 미얀마의 칭스테이트 국경을 넘어서 시민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한 금액을 전달을 하고 거기 칭스테이트의 사령관 친 네이션 아미 사령관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분의 요청에 의해서 일일 입대를 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3월 1일 만나고 나서 한 달 후에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마을, 후원했던 마을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우리 뉴스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잠잠하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얀마는 지금 심각한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6배가 더 큽니다. 미얀마의 지리구조는 제 손바닥처럼 가운데 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열대지역 평지입니다. 손가락 주변으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산악지대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쏙 들어간 이 부분, 대도시와 농사를 짓는 이 지역은 군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스테이트 지역들, 여기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구조가 우리나라 치면은 1100m 이상 되는 노구단 같은 꼭대기의 마을이 있고 또 다른 마을은 다른 노구단 봉우리에 있는 정도로 널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군인들이 한 50만 명 되는데 이 군인들이 미얀마의 산악지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군대를 보여서 제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고 서로 지역으로 나눠져서 서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군의 전략은, 쿠데타 군의 전략은 그 마을을 헬리콥터나 전폭기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미얀마 군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만 채의 마을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눈으로 보기 힘든 이 사진, 눈 뜨고 보기 힘든 사진, 마을을 폭격기로 완전히 폭격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신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심정일까요? 이 사람들의 이 생명권, 이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켜줘야 할까? 지금의 우리 문명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문명이 아닐까?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학살은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문명, 또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예술학교는 미얀마 난민 문제를 통해서 이들의 생명권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지구 공동체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이 지구학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자 사상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동물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아메리카 들소입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당연히 북아메리카에 살겠죠. 하나의 생명입니다. 18세기에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하기 전에는 약 6천만 마리의 아메리칸 버팔로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시죠. 자연적으로 수많은 무리떼가 그 대평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들. 그때 인간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들소와 공존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들소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들소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신이라는 조셉 캠벨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들소를 사냥할 때 사냥하기 전에 땅바닥에 들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들소를 죽이는 신용을 합니다. 이것이 이 자기가 사냥할 생명체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여야 하지만 미안하다. 너의 영혼을 위로하마. 그리고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권입니다. 인간만 생명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권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지구학에서는 다른 생명, 지구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서로 생명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 사냥꾼들은 들소를 인간처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들소가 아니고 유의의 대상으로 들소를 사냥합니다. 6천만 마리의 들소들이 지금 3만 마리 남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아메리칸 들소의 머리뼈들 위에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문명이 추구해야 될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느끼시죠. 상호 생명권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해 우리가 다른 생명을 취할 수 있지만 생존 조건을 넘어서는 욕망이나 유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도살하지 않을 의무. 지구도 살고 다른 생명도 살고 우리도 사는 조화로운 그것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이것이 지구학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14년도에 북한 영아들이 사망률이 우리보다 7배가 높거든요. 영아라는 것은 태어나서 1살 그 정도 되는데 워낙 굶주림이 심하다 보니까 북한 영아 사망률이 이제 7%, 8배, 7배 이상 돼서 북한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덜스 밀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안양에서 우리들의 쉼터를 운영하시는 김민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지구학의 원리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냥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삶을 변화시킬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켰을 때 받은 후원금으로 북한 영화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30페이지 독서를 하겠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할 것 같다. 어떤 분은 마라톤을 하겠다. 그래서 마라톤 1km마다 100원씩, 독서 30페이지 읽을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학의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일이라는 것, 북한 영화들을 돕는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결과물로 이들을 돕는 것, 이게 지구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학이라는 게 학문 체계가 아닙니다. 지구과학이 아닙니다. 생명정치 또 생태정치 이러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 변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구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구와 인간 그리고 다른 생명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생활 태도, 생활 양식 이런 것들 변하지 않으면 지구를 위해 아무리 걱정하고 해도 결국은 지구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철학과 이 원리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더스 밀크는 지금까지 3차례 이 받은 후원금을 직접 전달할 수는 없고 캐나다에 있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북한에 오랫동안 이 두유 기구하고 콩을 전달해서 갈아먹게 해서 아이들을 돕는 그 단체인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 머더스 밀크에서 3차례에 걸쳐서 후원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300명의 재소자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민영 교도소입니다. 제가 2011년쯤에 그 교도소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재소자 생각이 우연히 떠올랐는데, 이 재소자들한테 글쓰기를 가리키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게 돼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교도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글짓기 학교를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소망교도소를 소개시키는 이유는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의 7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념적인 거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봐야 돼요. 첫 번째고 가서 봐야 됩니다. 보면은 알게 되죠. 알면은 그제서야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얻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실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11년에 갔었거든요. 12년부터 이걸 했고요. 사실은 갑자기 재소자 글짓기가 생각나서 교도소에 갔지만 재소자에 대해서 교도소 시스템에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무조건 갔던 거였거든요. 가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재소자 수가 5만 명이다. 재범률이 20.1%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가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소망교도소의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왜냐? 재범률의 제일 큰 것이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 범죄를 했던 분들이 사회 나왔을 때 직업만 있으면
20.1%의 재범률이 0.03%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했던 것이 바리스타 직업훈련이었습니다. 지금 300명 이상의 그 직업훈련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가서 보니까 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범률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겨서 300명 이상의 여주 소망교도에서 바리스타 직업훈련생들이 나왔는데, 지구학의 행동 원리, 지구학의 운영 원리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으로 제가 어떻게 지구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학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회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학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지구 경제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이익을 위해서 지구의 모든 자원을 약탈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많이 소비할수록 좋은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원가 사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A라는 물건이 나왔다면 그 물건을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입는 데미지,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후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숨기고 원가 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이 자살 문명으로 간 줄도 모르고 모든 쓰레기는 다 숨기면서 지속되게 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과 지구와 다른 생명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조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구 경제학을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문명은 플라스틱 문명인데 이 플라스틱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 포럼 또 연구를 통해서 지구적 관점에서 지구 경제학을 해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정치입니다. 정치. 결국 정치는 법 체계입니다. 법 체계는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실 정치와는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기후 재앙이라는 이 문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지구 재앙이라는 문제, 또 생태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서 정치의 중심 의제로 만들고 이것을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정책으로 만들고 법으로 제정해서 우리 삶의 사회 구조를 바꾸느냐가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좋죠. 현실 좋죠. 그렇지만 정치의 본령은 지구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를 안 할 수 없지만 그 현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정치가 결합될 때 진정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하자는 거죠. 지금 사회를 흔들어서 지금 시민들을 깨워서 지금 시스템을 바꿔서
지구와 인간과 다른 생명이 같이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보수 포함해서 다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미래의제융합포럼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미래의제융합포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미래의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의제 간 융합 실험과 아카이빙을 통해 연구, 정책, 인재 역량을 키워 미래 국가 단위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포럼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우리 미래의제융합포럼의 위원회는 난민 문제도 있고,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성평등 문제도 있고, 지방분권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몇 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의제융합의 최고점은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지구학이 아닌가. 지구학으로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해야지 미래의제융합포럼에 지구 정치학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서 생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 고향은 대전의 정생동입니다. 대전 동남쪽 끝이고요. 금산하고 붙어 있는데 보통 이제 농촌지역하고 자연보호지역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도 아니고 자연보호지역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데요.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도 있고 냇가에 백로도 수시로 다니고 뭐 매일 보입니다. 수달도 있고 기타 등등 아주 자연이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지렁이 눈물 동산은 가든이죠. 가든. 에덴 동산이 사실 가든입니다. 에덴 가든입니다. 에코 가든. 지렁이 눈물이 왜 지렁이 눈물이냐면 찰스 다윈이 40년간 연구한 게 지렁이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영어로 뭐 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렁이 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논문의 제목입니다. 왜 찰스 다윈은 지렁이를 연구했을까요? 인간의 문명이 지렁이가 만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의 땅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지구라는 것은 암석 덩어리잖아요. 이 암석 덩어리가 식은 건데 이 지렁이가 이러한 암석 덩어리들 썩은 것들을 자기가 먹어서 그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표면의 60cm가 지렁이가 만들어 놓은 이 아주 좋은 생명의 흙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1만 2천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렁이가 그런 흙들을 만들어 놨지 않았으면 인간은 아직도 수렵 채집을 하던가 암석 위에서 뭔가를 하겠죠. 바로 이 지렁이 때문에 인간은 문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명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문명은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됐던 그 흙을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귀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겨주려고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죠. 단순한 이익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모든 죽는 줄도 모르고 자살하는 줄도 모르고 그 흙을 없애고
시멘트로 깔고 이런 것이 저희 문명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농장을 만든 이유는 인간이 다른 생명과 화해하고 지구와 어울려서 하나로 되게 하는 실험을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구학의 실험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토종 생물들이 300여 개 이상을 3년 동안 제가 서식 내지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생물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하죠. 1년에 1만 종 이상의 생물 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고 이제 그 종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1만 종 이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양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될 생물이 무언지를 보질 못했습니다. 실물로.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도룡뇽, 금개구리, 참개구리, 드렁어리, 순채, 각시수련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지구학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먼저 이곳에 와야 됩니다.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봐야지, 도룡뇽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아야지 도룡뇽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놈 시커멓네. 몸이 미끌미끌하네. 다리가 4개네. 꼬리가 뭉툭하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알아야지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감하고. 그래야지, 도룡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실천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천성상 도룡뇽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어떤 스님의 하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곳은 지구학을 실험하는 장소입니다. 흙과 물과 불과 생명과 조화가 어우러지는 지구학의 실험장에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지구학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구학. 우리는 정말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지구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감수해야 됩니다. 뭘 감수해야 하냐? 첫째, 문명의 편리함을 일부 감수해야 됩니다. 편리하고 극도로 편리하게 가는 것이 자본주의고 과학기술이고 극도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 불멸 실험이고 지금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구글에서도 하고 하루에 비타민을 몇백만 원씩 먹고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 천재라는 코즈 와일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두 번째 무한용망의 경제 시스템 이거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권. 이런 것을 감수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지구를 놓자는 거예요. 인간을 놓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한번 놔보자는 거죠. 토마스 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생태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신부님인데 토마스 벨이 지구의 꿈이라는 책을 들어서 여러 가지 저서가 있는데 이분은 신앙의 중심에 지구를 놔버렸습니다. 원래는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중심에 지구를 놔버렸습니다. 왜?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서 서로 어울려 하나로 살아서 지속 가능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에 지구를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기준을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문명적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구와 인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두면 어떨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지구 또는 다른 생명과 어우러져 함께 사는 걸까? 치킨 2개 먹을까? 하나 먹고. 자기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행위의 기준을 바꿀 때 지구학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학은 자기 수양학입니다. 자기 수양이 되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구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학은 지구 사랑학입니다. 아까 지구 보셨죠? 그곳은 우리의 마지막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지구가 기후재앙, 모든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우주로 가자. 우주로 가서 새로운 지구를 찾아야 된다. 100% 틀리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인간과 또 다른 생명의 마지막 집입니다.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몇 명은 우주선 타고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다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학은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문명이 지구를 파괴한 문명이었다면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구와 인간의 상생을 위해 현재 우리의 삶의 주권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것을 실험하는 학입니다. 제가 감히 학문이라고까지는 붙이지 못하겠는데 학입니다. 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하고 배우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의 궤적도 돌아보고 과연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이 지구학이라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이건 완성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형이고 지금은 발화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완성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가야 할 우리 문명인, 우리 지구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